압도적 재미 매불쇼. 연예계 소식과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논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란 일으킬 겁니까? 지긋지긋하다. 논란 예고제 일으킵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면 논란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런 건 좀 있군요. 말을 하나 많아 오.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 거를 또 고민도 하시는 분이군요. 귀찮아 갖고. 귀찮아서. 네. 그리고 최욱 씨 또 곤경에 아니 취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것 같으면 안 모시는 게 그게 예의죠. 예, 모셔놓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최욱 씨를 위하는 마음인데. 아유,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자, 위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랬나? 네. 자, 그리고 허재문 씨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형님 오늘 논란 있습니다. 논란 예, 있습니까?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돼요? 네, 성인 페스티벌 논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본 성인 비디오 AV라고 하죠.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일명 성인 페스티벌이 국내에서 개최를 여러 번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주최 측의 첫 번째 시도는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민간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 파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서울 한강공원으로 갑니다. 서울 잠원 한강공원 안에 있는 선상 주점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역시 강경 조치를 예고를 하면서 행사 금지 공문까지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정말 민간으로 오다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행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행사 개최가 무산이 저 되버렸습니다. 행사가 맞아. 뭔데요? 뭔데? 문제는 그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뭔지는 내용을 제가 뭐 적나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본 성인 배우들이 와서 아. 팬미팅 형식으로 팬미팅. 팬미팅. 그 금액대별로 조금 더 이 만남의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취소 과정 속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19금 공연들이 그간 있었는데 그거는 되고 왜 이건 안 되냐라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의성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실제로 이 서울에서 열렸던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게 여성 전용 콘서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 남성은 일절 안 됩니다. 오. 네, 성인 여성만 가능한데 무대 위에서 상타를 한 남자 배우가 자극적인 포즈를 함께 취하거나 오. 네. 관객들과 남자 배우가 입었던 우경님 속옷이 오. 판매가 되기도. 와. 네. 아니 성황리에 끝났어요. 저 행사는? 성황리. 성황리요? 네, 이게 막 연장까지 돼요. 와. 이런 공연들이. 성황리. 그래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19금 공연은 가능하고 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료 성인들만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남녀 갈등에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까지 갑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남성의 본능을 범죄시하지 말아라. 라는 글을 쓰고 또 민주당 소속의 이재준 수원시장 처음에 이제 개최지로 예상이 됐었죠. 성인 페스티벌 자극적인 성문화를 주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느낌의 글을 씁니다. 상반된 입장이네. 예, 그러니까 주최 측은 오히려 이거 마케팅이 좀 됐네라고 하면서 6월 달에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논란 남성과 여성의 어떤 또 성별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논란이라기보다 그냥 좀 지긋지긋해요. 언제까지나 이런 논의를 또 하는가. 비슷한 논의가 많네요. 계속. 그러니까 권투나 뭐 UFC 격투기를 즐겨 보면 다 폭력배가 되느냐. 뭐 음식 요리 프로그램이나 맛집 프로그램 같은 걸 즐겨 보면 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에 걸리느냐.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만한 문제인데 네.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왜 한국만 포르노가 불법이 되고 왜 한국만 성매매가 불법시 돼 있는가? 한국만 특별하게 유대적이고 유교적이고 뭐 한국만 특별히 특정 부분만 무슬림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를 데 없는데 네. 끝없이 오늘 지금 소개해 준 것도 똑같아요. 성인들이 인증해서 자기 돈으로 티켓 사서 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성인들끼리 네. AV 배우들하고 사진 찍고 놀이하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네. 어떤 헌법적 근거가 있길래 이거를 막느냐? 막는 방법이 뭐 전기를 끊는다, 뭐 식품위생법 단속원이 와갖고 뭐 하나 걸겠다 이걸로 막고 있거든. 네. 막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막고 있어요. 막을 근거가 없다는 근거가 거구나. 예. 없다. 그러면 왜 막아야만 되느냐? 이걸 좀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 금지하는 거는 지자체장, 뭐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뭐 군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경우가 있어서 성관념,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못 봤어. 성개방이 이루어져야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저 조선조도 아니고 이렇게 그 이중구조화된 성문화가 뭡니까? 실제로 남녀가 사귀면 관계를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세상에서 이런 걸 다 금지하면 이 억압 때문에 사람들이 배출구가 없지 않아요. 다 그 얘기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인적인 발언의 공간. 지금 처음으로 용감하게 천하람 씨가 네. 천하람 당선자가 아니 이런 욕망을 표현하는 걸 왜 범죄시하느냐 왜 막느냐라고 정말 드물게 거의 처음이다시피 발언을 한 거예요. 젊은 의원이고 작은 정당이니까 상대적으로 몸이 좀 체중이 가벼운 거지. 국힘이나 이제 민주당 측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당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하겠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2000년대 OECD 국가에 맞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딱 막는 행동을 하느냐? 압박 때문이겠죠. 네.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개 한 3개의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도 바로 기사에 나오지만 30여 개 여성 단체들이에요. 여성단체. 네. 이들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이 압력을 불어넣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마라.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저기예요. 저 학부모 단체. 학부모님. 여성단체. 또 하나가 기독교. 기독교. 예, 이 셋이에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억압하고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생각이 전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전통적인 관념, 남녀 칠세부터 이들이 제한하는 이유를 들어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 단체들이 이런 그 성적 개방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거든.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저희 대학 시절에도 있었는데 페미니스트라 하면 성적 개방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은 정반대야. 성상품화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여성들이 자기의 성적 매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거를 왜 비난할까? 그래서 배우가 되고 케이팝 스타가 되는데 왜 그걸 범죄시하고 무슨 권리로 그 여권운동 단체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성적 매력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을 왜 비난하고 심지어 실력 행사로 막을까? 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고 이들의 성적 인식은 아니 미풍 단속을 해친다는 그 미풍 단속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놀이개 시절이었거든. 미풍양속. 그 말이 쓰이던 시절에 미풍이란 건 남자들이 처첩을 서너 명씩 둬도 되던 시절의 관념이거든. 네. 도대체 어떤 미풍양속이냐. 또 하나 성적 개방이 이루어지면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포르노가 합법화된 나라는 성범죄가 만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거든요. 네. 그건 어떠한 근거도 아까 얘기했듯이 격투기 경기를 많이 보면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그 성적 개방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억압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여권운동 단체라는 30여 군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들의 극성스러운 목소리를 이 정치인들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행동으로 보시는군요. 억압을 억압하는 거죠. 오히려 예. 여성 단체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예. 과거의 여성 단체들은 법적 제도적 여성들의 그 여러 가지 제한이나 손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서 많은 분 신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자유로운 성문화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에
같이 편승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방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단체 회원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오셨구나.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여기에 대한 반론이 좀 있나요? 아, 저는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아, 봐요. 요번에 있는 엑스 페스티벌 에이브리 배우들이 네. 그다음에 기독교. 그 난데없는 기독교거든요. 한국 기독교는 어떤 서방의 기독교권에서 성문화를 이렇게 억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냥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적 장사란 뭐냐? 첫째는 그 겁을 주는 거죠. 너 잘못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첫째 협박. 두 번째 죄의식을 불러내리키는 거. 태어난 게 죄래. 이런 기가 막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그래. 선생님 기독교랑 싸우기에는 제가 아. 너무 미물입니다. 근데 알겠는데 나는 황당해. 태어난 게 선생님, 죄라는 것은 기독교랑 싸울 여력이 없어요 제가. 성적으로 마구 억압하면 인간은 밥을 먹는 거와 똑같이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식을 갖는 거야. 네. 성 욕망을 품는 게 죄야. 네. 그러니까 다루기 쉬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우리나라 직업별 성범죄주의에서 1, 2, 3위를 항상 다퉈.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장사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야 그것도 자 자막 뭐 하냐? 보편적인 기독교의 자막. 룰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하나 한국의 올리고. 무속화된 기독교의 기이한 주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권 단체들, 기독교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학부모 단체라는 건데. 자 기독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서 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한 평생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가만히 계세요. 나가요.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주장은 완전히 네. 잘못된 정말 잘못된 장사의 논리치고도 아주 왜곡된 장사의 그냥 논리예요. 사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요, 마지막 학부모 단체. 학부모 단체는요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도구로 쓰이는 게 소위 무슨 학부모 단체들이라고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일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 공연장이 학교에서 가깝대. 어디나 공연장 근처에 학교가 있겠죠. 그런데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닫혀진 실내 안에서 학생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행사를 치르겠다는데 무얼 권리로 이 행사를 방해하는가. 그래서 기사를 가만 보니까 그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기사의 그 반응을 그러니까 우호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동원하고 있는 게 학부모 단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서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두 아이의 학부모 출신입니다. 네, 이 점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닫힌 네. 사회와 그 적들이 있어요. 예, 원래 책 제목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개인에 대한 억압의 기제로서 성문화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는 그냥 과거의 경험을 들춰서 한번 보세요. 모두가 12시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 통금을 어느 날 해제해서 난리법석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 모두가 일본 노래만 부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나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수준의 알겠습니다.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지금 오늘 소재가 된 건 이 성인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특정 행사에 불과하지만 더 나아가서 왜 한국만 포르노가 불법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돼야 되고 이건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누군가 용기 있게 냈다. 천하람 당선자에게 요구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잘한 게 한 개도 없이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겠지만 단 한 개를 찾아냈어. 그것은 대통령 부인 이름으로 개식용 금지 추진을 한대. 뭐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이분의 그 세계관 속에 포르노 합법화도 들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갑자기요? 예. 연결이 안 되는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과거에? 사적 대화를. 네.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정권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그 왜곡되고 비틀어진 성 억압 문화를 개선하는데 영상물 등급 심의 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포르노 합법화라는 게.
그런 거라도 하나 좀 법 개정에 알겠습니다. 나서 주시면 고맙겠다. 자, 지금 보십시오. 네. 여성 단체와 전면전, 전면전.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단체. 전면전, 오.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 전면전, 단체. 이 정권과 전면전. 번. 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 전면전이면 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무튼 예. 요걸 정리를 하자면 보편적 대중. 규제와 억압을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오갈 데 없다. 오갈 데 없어. 형이 얼마 전에 저기 3일 연속 사과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요. 오늘 네, 잠깐. 예. 재무 씨. 네. 진짜. 이 기사 만들어서 알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란젤이 있고 치료하더라. 행사 내용이 사실 어. 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수위가 높거나 이런 걸 아.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좀 아래일 거예요. 20년 전에 네. 마이클 잭슨 온다고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미친 듯이 성 저 뭐 어쩌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 마이클 잭슨 한국 공연을요. 마이클 잭슨 공연을 예. 오. 미친 거야. 딱 알겠습니다. 그 논리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일단 당분간 불교 단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기댈 곳은 불교 단체, 힌두교 단체 딱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 네. 단체. 자, 다음 이슈 무엇입니까? 다음 이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네. 장애인의 날 집단 행동에 나선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 44회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이날 오전 전장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전장현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한성대 입구역 승강장에 누워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지만 네. 죽은 듯 누워 있는 이 다이인 시위를 벌였고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 손팻말 들고 함께 노래까지 부르면서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 2명이 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이 투쟁단은 지하철 행동에 이어서 오전 10시에는 해화역 앞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러면서 22대 국회 출범 1년 내에 관련 법안을 제정해달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만남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보장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왔거든요. 근데 시위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이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의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있어서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논란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 지인하고 이 건으로 이야기 나누다가 네. 조금 서로가 좀 서먹서먹해진 어.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의견인데 강하게 가시죠. 예, 반발하실 분들도 많을 줄 아는데 예. 좀 얘기를 할게요. 1980년대에 잡지에 제가 그 장애 관련 학교 시설 이런 거 르포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느라고 자료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읽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선진 사회란 뭐냐? 길거리에 나가면 휠체어가 많이 보이고 그 안내견 끌고 가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 많이 네. 보이고 카페 술집 같은데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많이 보이고 사무실을 들어가면 한두 명 정도는 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곳이라고 이제 대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서유럽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뭐 길에 뭐 가는데 일단 유모차가 많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많죠. 지금 이 매불쇼 방송되는 곳을 딱 나가서 여기서 홍대까지 천천히 걸어가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없습니까? 저도 거의 없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 시설이나 집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네. 80년대에는 그 400만 장애인이라고 장애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재작년 통계로 보니까 많이 줄었어. 등록하지 않은 사람 빼고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데 이들은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르포를 쓰고 그런 관련 활동을 할 때가 40년 전이야. 와. 근데 40년이 흐르도록 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아니 하나둘이면 거짓말이야.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케어라는 걸 했는데 중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엄청나게 크게 해갖고 장애에 따른 의료 치료비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받게 그건 만든 게 있어요. 그러나 장애 단체 사람들이 왜 극렬화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박경석 대표라든지 네. 어떤 단체를 찾아가든 서울시장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총리를 만나든 뭐든지 오케이를 한대요. 아 해주겠다고? 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일 큰 의제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권 보장에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저상 버스, 버스 타는데 네. 휠체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낮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대 네. 도입했는데 그냥 그만이야. 지하철도 차량 1개나 2개 정도는 휠체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거 정도 해줘. 이동권 보장이 제일 큰 거거든요. 네. 왜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해준대.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바뀌거나 검토해 본다고 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무 일도 없고 그런 치가 40년, 50년 영원히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 각 부문들 있잖아. 예? 부문들의 성장 정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여성계가 어느 정도 진출했다, 뭐 학계가 어떻다, 뭐 연예계가 어떻다, 이런 쪽으로 볼 때 260만을 헤아리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목매어 외쳤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네. 얼마나 이루어졌냐? 전무합니다. 전무.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해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하철 타는데 길 가로막고 길바닥에 들어놓고 나를 죽여라. 이래야 기사 한 줄이 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대표급인 사람들이 스스로 수없이 목숨을 끊어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요. 아무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와. 그러면 최소한 욕은 하지 말자고. 그리고 지하철역 해화역에서 했다는 게 1시간이야. 1시간. 당신들의 1시간이 엄청 소중한 줄은 알겠는데 거기서 들어넣어서 나인 시위한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의 고통이 담겨있는 시위인데 거기다 대고 그 댓글의 욕설의 99%가 다 비난이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댓글에도 그래 그 말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지인하고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사실 시위의 속성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시위의 속성입니다. 네. 한강 예. 둔치에 가서 외쳐라 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은 여행까지만 하냐. 파리 안 가보고 런던 안 가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시위들 하는데 그럼 그 사회는 뭐냐고. 민주화 운동도 다 불편을 그렇죠. 끼치는 거야. 예, 그게 시위의 속성인데 그걸 똘레랑스라고 돌아가신 최근에 돌아가신 홍세화 선생님이 밝힌 바 있는데 그 고통을 끌어안아야만 그나마 정치권이 움직여서 제도 보장을 해서 저상버스라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잖아. 영원히 무시하잖아. 제가 왜 흥분을 하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여력이 없지도 않고 돈이 없지도 않고 재원이 없지도 않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표가 안 되니까. 표가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표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높거나 숫자가 많은 곳 쪽으로 하고 안 한다고 차라리 반대 토론이라도 하면 좋아. 이준석이가 차라리 나. 왜 그러냐고 싸우잖아. 네. 박경석하고. 네. 그러니까 겨우 100분 토론에서 불러서 맞아요. 토론이라도 시키잖아. 공론화가 저도 이거는 저는 이제 욕 먹을까 말 안 했는데 네. 이 건이 나오면 이제 장애인들의 편의를 신경 쓰는 분들 중에서도 이준석 너가 자꾸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의제화시켜서 나는 이준석 대표의 공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같은 편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민 불편을 끼치십니까라는 정치인의 발언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박경석 대표 같은 분들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논의가 거듭돼서 확장되면 입법으로 이루어지고 제도로 바뀌는데 그동안은
아무것도 정말 완벽히 아무것도 안 해. 네.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댓글에 최욱이 네가 출근할 때 한번 당해봐라 하는데 아니 주말에 명동 지나고 이렇게 종로 지나고 광화문 지나고 이런 약속 잡을 때 집회 시위 엄청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늦고 하면 짜증 나죠. 짜증 난단 말이야. 그게 속성이라고. 시위의 원래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 예. 어울리지 않은 문학적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마찰 때문에 가능해요. 마찰이 없으면 빙글빙글 돌아서 앞으로 못 가요. 이런 시위가 다 사회적 마찰인데 해결 과정 동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들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전태일 열사가 온몸에 불을 끼얹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일 할게요. 여성 노동자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뭐 한 줄 아세요? 그 한창 전두환 시절에 나체 시위를 한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전경들이 때리지 못하고 잡아가지 못하니까 이 목소리 한 줄 외치려고 이런 걸 한 거야. 탈의를 했던 거예요. 장애인들이 지금 이런 정도 전장현 회원이 그래봐야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언론들도 씻지도 않아요. 예? 왜? 인기가 없으니까. 아, 또 댓글에 그 이준석의 쫄자 최욱이라고 또 보는 이준석 내가 비판할 걸 또 하잖아. 뭐 내가 뭐가 쫄자야 이준석 쫄자네.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진정하세요. 너무 아, 이걸만 보면 내가 화가 나. 이준석 얘기가 나오면은 아니 근데 내가 너무 흥분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나는 이제 60 넘어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 좋아진 걸 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몇몇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해. 해도 너무 하는구나. 정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돌은 던지지 말자. 돌은 던지지 말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제 입장이 뭐냐 물으면 딱 거기까지 네. 안 하는. 예. 아까 말 마지막 마무리 다시 합시다. 길바닥에 나가 보세요. 공원에 가 보세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 그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고. 비극이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조금 더 하면은 알아놓으실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예, 흥분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르세라핌 가창력은 다음 예, 주는 미룹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네. 가창력 문제는 지금 몇 주째 미뤄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흥분했다. 네. 아니 근데 흥분이 돼. 우리- 이건 너무 하잖아.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뭐냐고. 공공시설이니까 반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 시장 속마음 잘은 몰라도 웬만큼 알아. 이 사람도 개방적인 사회를 몹시 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표가 두렵고 반대 단체들의 시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네, 알겠습니다. 천하라 파이팅. 아 그만하세요 또 그. 아 개혁신당 인재영이 제가 이러고 2호래요. 우와. 아, 이재영이까지. 네. 또 언제는 또 이준석 깐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쫄자라고. 아유 진짜. 이준석 쫄자 맞대. 여기 맞대? 댓글에. 정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매불쇼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제 벗어났고요. 모두 까기. 지금 여성 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 있고요. 학부모 단체. 예. 지금 어디 뭐 기댈 곳이 없네요. 그 대신 우가 예. 우리 한번 태어난 사람인데 장렬하게 죽자. 아니 선생님이 이제 그 임종 직전이라 죽어도 호상이지만 저는 지금 젊은인데 뭐 같이 죽자가 그게 할 소리입니까? 본인이야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죠. 옳은 소리 하다 장렬하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한이 많죠. 저는 이제 막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올라오는 청년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아까 독립투사 같이 생긴 김동호 네, 씨도 포르노 합법화에 찬성할 거야. 뭔 소리야. 정신 똑바로 배기면 그래. 그 뭐? 쳤어요. 그 독립운동가한테 그 포르노가 웬 말입니까 또? 오늘 얘기한 두 논제가 다 네. 내가 보기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막 피맺힌 듯이 얘기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이 현재 모습은 너무나 후진국적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자라든지 네. 포르노를 그냥 성인이면 자유롭게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목매어 외치는 나라냐고 우리가 아직까지
돌아버리겠어 정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래도 같이 죽자.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같이 죽자. 아니 본인은 살 만큼 다 살고 이 뭡니까 이거 저한테. 그거야말로 진짜 저에 대한 인권 유린 아닙니까? 그럼 나 먼저 갈게. 예.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